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콘스 100회 세미나를 기점으로 우리 김남기 교수님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. 지금부터는 우리 김남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사카, 우리 교수님의 그런 학문적 여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타카는 제가 이제 제 전공을 정했을 때 생각하게 된 개념이고요. 의학을 전공하게 된 건 사실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. 제가 의사가 되기로 한 거는 완전히 부모님의 영향이었고,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권했죠.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어느 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부모님께 이제 무릎 꿇고 앉았더니 아버님께서 의대 진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 의사도 없었고 또 의사라는 직업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니까 일단 의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직업으로 인식이 더 강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당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 계셨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친께서는 경제적 안정을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걸 배려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심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기초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. 사실은 그 자연과학 어떤 뭐를 공부해서 되게 이제 젊을 때 과학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승낙을 했고 근데 제 그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꼬셔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결국은 이제 의대를 안 갔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. 이제 뭐 피나고 사람들 아프고 있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건데.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왜 그거를 쉽게 아버님 말씀에 승낙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 그만인데 물론 아버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해서 승낙한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절대 싫으면 안 하는 수 있잖아요.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뭔가 좀 그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좀 익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그 공부의 가지가 있지만은 간접적인 게 많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교수는 연구해서 그 연구 업적이 실용화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의술은 직접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졌고 그런 것이 왜 또 강하게 나한테 작용했냐면 그 당시 아마 신앙적인 배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때 성당에 좀 열심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삶을 좀 더 보람 있게 사용하려면은 어떤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졌었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. 그런 것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나도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외과 의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, 제가. 근데 사실 남 아프고 힘든 거 그다음에 피나는 거 못 봤어요. 그리고 끔찍한 예전에 보면 집에 그 가정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. 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는데 병이 나면은 그 설명 같은 거, 그 끔찍한 사진들이 많았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눈을 감았어. 너무 무서워갖고. 그 정도로 좀 마음이 약했는데 용기를 냈죠. 그러면 의술이라는 게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그 힘들지만은 배우면
그 배운 지식과 경험 또 기술이 남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왜 내가 안 하느냐.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죠, 제가 81년도 졸업했어요. 그 당시 외과 분위기는 지금과 상상도 못합니다. 예를 들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도망가는 게 다반사였고,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들고 또 외과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니까, 수술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또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언과 또 심지어는 뭐 잘못하면 이렇게 매를 때리는 그런 분위기,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졸업 동기들이 이제 제가 외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 그럼 아마 들어가면 한 달도 못해서 아마 도망나고 나올 것이다.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. 외과는 하고 싶은데, 근데 외과를 왜 하고 싶었냐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형태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좀 소질이 있다 그래갖고 그림을 좀 그렸었고, 관찰하는 걸,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. 제 그림.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때 처음 해부학을 인체를 접했을 때 사실 두렵고 첫날 저 밥도 못 먹었어요. 좀 너무 충격받아서. 그러니까 근데 그 시신의 해부를 보니까 이게 형태가 나오니까 관심이 많았고, 그때부터 이제 그 외과적으로는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형태를 관찰해서 병이 생긴 걸 형태를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내면 병이 치유되잖아요.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, 또 제가 뭘 이렇게 조립하고 만드는 걸 그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처럼 저런 걸 굉장히 그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뭐 장난도 많이 쳤어요. 왜냐하면 뭐 이파리 잘라서 뭐 그때 문방구에서 파는 현미경 갖고 들여다 보기도 하고, 뭐 개구리 해부도 해보고, 그다음에 그 뭐 감전돼서 죽을 뻔도 한 적이 있고, 그러니까 장난질 그런 쪽으로 실험적인 거. 그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모험심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어쨌든 사실은 그때 강력하게 내과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. 내과는 좀 무난하잖아요. 그 분위기도 괜찮고 무난한 건데, 뜬금없이 외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놀라고 주변에서도 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외과에 대한 그 어떤 혹하는 거 있잖아요. 끌리는 걸 떠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야, 들어가면 너 맞고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래서 내가 기숙사에 그때 있었는데 4학년 때 매일 운동을 했어요. 맷집을 키우려고. 정말. 예, 맞아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. 아마 그때 몸매가 지금보다 좀 훨씬 호리호리했어요. 근데 운동했어요, 진짜로. 야, 나 때려봐, 나 견딜 수 있어. 그래가고서 당당하게 외과로 들어갔는데, 들어가 보니까 또 내가 뭐 일하면 또 열심히 하니까 선배님들이 가상하게 생각하셔서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, 그래서 그 4년간 외과 트레이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, 그리고 또 제가 또 교육하는 입장이 또 연차가 올라가면 또 아랫연차 교육하는데,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언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가해는 안 했는데,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전공의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를 겁니다. 근데 그 당시는 되게 분위기가 그랬어요.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려운 외과 훈련을 어떻게 지냈나 모를 정도로 지나갔는데, 하여튼 돌이켜보면은 주변 분들의 배려, 또 선후배들이 배려를 해줘서 많이 무난하게 끝났고, 또 실제 하다 보니까 몇 번 안 맞았어요. 그래서 무난히 좀 끝냈고, 하여튼 제가 내가 사실 굉장히 도전이었고 큰 벽이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, 지금도. 그러면 교수님 그 외과 중에서도 이게 대장 항문 외과를 하신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, 교수님?
제가 전공의 할 때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소위 펠로우라는 그걸 할 때 대장학문외과가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. 서로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. 그러면 똥꼬 그래서 냄새 나는 과 뭐 누가 하냐. 그리고 또 치질 수준이 나는 사람은 누가 그 뭐 의사로 제대로 생각하도 안 할 텐데 또 질병 자체가 없었고 대개 전공이 위나 뭐 간 이렇게 좀 질병이 많은 그런 전공을 원했죠. 근데 저도 이제 그 펠로우 시절을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했었어요. 그 당시 이제 간담체 쪽에 그 과장님께서 이제 간담체 전공이셨기 때문에 그 질환을 주로 이제 전공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, 펠로우가 끝나고 이제 전임 강사 발령을 받고 지금은 없어진 그 광주 세브란스라고 있습니다. 광주 세브란스에 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. 병원 규모도 작고 또 내가 외과 전문의로서의 어떤 배운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 주임 교수였던 그 돌아가신 민진식 교수님께서 신촌에 지금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좀 사람이 부족하고 또 대장학문 지금 생각하니까 대장학문 외과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분원에 젊은 사람이 가 있으니까 이 주임 교수님께서 혼자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주변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셔서 저를 이제 신촌으로 불러오신 게 93년도입니다. 1993년도. 그러면서 저를 불러 놓으셔서 그때는 김군이라고 불렀어요. 김군. 자네가 이제 앞으로 대장학문외과를 좀 전공하게.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학문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촌으로 와서 교수님께서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걸 전공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는 뭐 교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체 토를 안 달고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대장학문. 근데 그 돌아가신 민 교수님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그 당시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지금 이렇게 질병이 많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대장학문외과가 이렇게 번성하고 또 지금 정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대장학문 질환이 오직 많습니까? 지금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뭐 용종 뭐 그 전혀 그 빈도가 낮던 염증성 장질환 뭐 너무나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수술이 그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제일 수술 많이 1년에 건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장학문 외과예요.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 그런 식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. 네, 그 교수님의 성견 지명으로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전공하라고 명을 받았고, 네, 그것을 이제 그런 명을 받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첫 1년간은 그 교수님 수술에 쭉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배웠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것이 지금 거름이 돼서 제가 이제 동기 유발이 돼서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그 돌아가신 민 교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선처라 그럴까요? 이제 저를 이제 이동시켜 주시고 전공을 정해 주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죠. 그 은혜를 잊을 수는 없죠. 그분의 어떤 그런 배려가 아니면 제가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으로 우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